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도체는 지수 올리려고 하는데 2차 전지가 시장 상승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우려, 적자 났을 거다, 이런 등등의 어떤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가 많이 빠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만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승 종목 수가 아주 많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게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하락 종목 수는 제법 많은 이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어쨌든 지수 상승 업종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올려드렸던 게 반도체, 조선,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난주에는 좀 강했다, 시장 대비. 근데 오늘도 이 종목에다가 이제 플러스 제약주 정도 크게 이제 달라지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IT주가 미국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신고가, 그런데 반면에 이제 러셀 2000은 못 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테크 업종만 사상 최고치고 나머지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들은 테크가 강하구나. 그럼 우리 증시에도 테크주들이 강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가 단 3일 만에 거의 2주 하락한 거를 그 이상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게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되면 고비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1조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원래 강했던 애도 가고 그동안에 못 갔던 애도 가고, 최근에 차트 보시면 저렇게 음봉이 쭉 내려오던 종목인데 저런 종목도 단숨에 그냥 3일 만에 한 달 빠진 거를 뒤집었어요. 제가 가스통이라고 부르는 종목이죠. GST.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던 애도 가고 그동안에 눌렸던 애들도 가고, 그러니까 반도체주에 골고루게 다 매수가 들어가고, 반도체주를 여럿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또 매도돼서, 그러니까 딴 거 팔고 반도체로 가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는 되게 못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웰스파고에서는 테슬라 실적이 공개가 되면 부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믿었던 엔캡마저 변동성으로 바뀌고,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표를 의식해서 전통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쪽에 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쪽을 더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2차 전지 보유하고 있던 투자들은 딴 종목이 더 좋겠는데 라고 갈아탈 종목이 생긴 게 또 원인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를 해드렸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4분기 적자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왕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인데 지난주 나스닥 그렇게 좋았는데도 테슬라는 저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달러 정도가 지난 이제 저점이었거든요. 지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저점 정도였는데 그 부근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튕겨 올리는지 여부가 2차 전지 바닥을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냐, 이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동향인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팔고서 전기차를 산다라기보다는 팔고서 다른 거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 속도가 빨라져서 파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반토막까지 날 정도면은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진 거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서 다른 거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좀 돌아서 줘야 2차 전지가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0달러 근처에서 좀 돌려 세우는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도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ADR은 과매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탁금이 지금 조금 다시 올라가서 49조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가 수급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고객의 탁금이 이렇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코스닥 대형주를 동시에 못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 게임, 제가 이제 2차 전지하고 맨날 시소 반대쪽에 있는 업종을 잘 봐야 된다. 2차 전지가 빠지면 반대쪽에 반도체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소 관계로 가는 그 종목군들을 좀 반대로 봐야 되고, 반대로 이제 또 그쪽이 빠지면 2차전지 쪽이 시소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예탁금이 늘어나면 그런 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증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그런 표현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개 이상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은 3, 4%, 5, 6%막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0.5%막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장이 나오기가 지금 여건상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을 얼핏 보면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보시면 선물이 아직 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기관의 매수가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외국인들 매도가 7만 5천 계약이 매도가 이제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10만 계약이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10만 계약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중에 또 최대 7만 계약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나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역사상 이 정도의 어떤 매수 사이클과 매도 사이클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물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 대형주가 동시에 올라가긴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선물이 저게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또 굉장한 어떤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환율이 빠져야 돼요. 환율이 1320원 밑으로 내려가 줘야 이제 선물이 돌려지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런 요인들이 코스닥의 대형주들을 동시에 못 올리고 또 코스피의 대형주를 동시에 올리지 못하고 시소 관계로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종목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100억 정도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포스코그룹주 좀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매도 쪽은 이제 2차전지 색깔이 있는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카카오가 또 매도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근데 어제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덱스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기관은 오늘 이제 매도였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오늘 보고서 나온 종목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을 부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사실 업종별 특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2차전지 빠지니까 2차전지를 조금 빠지면서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도 조금 염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데, 종목으로는 그 2차전지 에코프로는 사고, 에코프로 BM은 팔고, 그러니까 엔캠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위 정도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그 아래쪽으로 오면 반도체주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도한 것도 있긴 한데, 반도체 매도한 것도 종목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골라서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이런 것들을 좀 사고, 반대로 반도체 일부는 좀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뭐 반도체는 PSK 홀딩스, 뭐 두산테스나 ISC 이런 등등의 종목을 샀는데, 그거 이외에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도 조금 일부는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거의 그 100억 달러 단위까지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AI가 지금 장을 주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위가 되느냐, 다음에 이제 애플이 올라가느냐, 이게 AI에 대한 힘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제 한풀 꺾이느냐, 요걸 가늠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도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연준 인사들 발언은 FOMC 앞두고서 이제 슬슬 공백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금리가 4.2% 넘기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뭐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국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IT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한번 세게 올라올 때는 저점 매수의 중장기적인 자금도 있지만 단타성 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성 자금이 좀 매도를 하게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제약이 되는지 2차전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시소가 만들어지는지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반도체, 제약,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차트는,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의 임대료인데, 최근 새롭게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지? 뭐 요거를 보여주는 차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역대 최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물론 이게 이번 CPI에 저거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료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데이터는 지금
체결되는 어떤 임대 계약은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서 체결이 되는구나. 그럼 이게 이제 조금씩 누적돼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계약은 아직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잠식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두면 이게 이제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2분기 정도 넘어가면 미국의 CPI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CPI에서 주거 비용이 40% 넘게 차지하잖아요. 비율상. 그러니까 지금 요 추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5, 6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3월은 뭐 지금 데이터상 3월 금리는 힘들다고 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그 하나증권인가 거기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정리해 놓은 차트 중에 제가 요거는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긁어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머니마켓 자금 동향하고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기준금리가 빠지면 머니마켓에 있는 자금이 쑥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리가 빠지니까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서 금리 이자나 받아야지 이렇게 됐다가, 근데 이게 지금 5월에 만약에 금리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이 머니마켓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쑥 빠져나오면서 대단한 어떤 유동성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좀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패놓고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단계를 지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장을 보면 항상 이제 다음 장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되는 종목군들이 뭔지, 그리고 이제 못난인데 이제 누군가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 파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의 물량을 따박따박 받아내고 있다든가 뭐 이런 류의 어떤 수급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류의 종목들도 적당하게 잘 섞어서 다음 단계 어떤 주도주도 이제 서서히 좀 그러니까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반대되는 데이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또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하고 또 이왕 들어오신 김에 구독하기까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